정조대왕, 백성을 사랑한 위대한 왕의 잔혹한 비밀을 아시나요?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 중 한 분으로 추앙받는 정조대왕, 백성을 사랑하고 개혁을 추진했던 지혜로운 군주로 기억되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빛나는 업적 뒤편에 자신의 할아버지 영조의 후궁을 그토록 잔혹하게 처단했던 충격적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정조의 냉혹한 이면, 그 속에는 과연 어떤 처절한 진실과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숨겨져 있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시죠. 수많은 백성의 존경을 한몸에 받으며 조선의 중흥기를 이끌었던 위대한 왕, 정조. 그는 탕평책을 통해 당쟁의 폐해를 극복하고 규장각을 설립하여 인재를 양성하며 백성들의 삶을 돌보는 애민정신으로 빛나는 치세를 펼쳤습니다. 문무를 겸비하고 학문까지 깊었던 그야말로 완벽에 가까운 군주였죠. 하지만 이런 위대한 군주의 삶 한가운데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잔혹한 사건이 존재합니다. 바로 자신의 할아버지 영조의 후궁이었던 수계문 씨를 지극히 혹독하고 냉혹한 방식으로 단죄했다는 기록입니다. 한나라의 왕이, 그것도 조선 최고의 성군이라 불리던 정조가 일개 후궁을 그토록 비참하게 처형한 이유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은 정조의 온화하고 자애로운 이미지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어 듣는 이들에게 큰 충격과 궁금증을 안겨줍니다. 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기에 정조는 수계문 씨를 향해 이토록 가혹한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은 바로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죽음에서 시작됩니다. 영조의 아들이자 정조의 아버지였던 사도세자는 한때 조선의 미래를 짊어질 촉망받는 왕세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아버지 영조와의 깊은 갈등 속에서 점차 파국으로 치닫게 되죠. 당시 조선은 노론과 소론이라는 두 거대 붕당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끊임없이 서로를 견제하고 모략하며 심지어는 궁중의 안녕마저 위협하는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러한 정쟁이 소용돌이 속에서 영조와 사도세자의 부자관계는 더욱 악화되었고 끝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치닫고 맙니다. 사도세자는 결국 뒤주에 갇혀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사건은 어린 정조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로 남게 됩니다. 1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처절한 죽음을 목격한 정조의 마음속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통함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을 겁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단순한 가족사가 아니었습니다. 한 왕세자의 죽음은 온 나라를 뒤흔들었고 훗날 정조가 왕이 된 후 그의 정치적 행보와 인간적인 고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버지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 그리고 그 죽음에 연루된 수많은 인물들에 대한 정조의 복잡한 감정은 그의 평생을 지배하는 그림자가 되었을 겁니다. 이 비극의 씨앗이 어떻게 수계문 씨의 처단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들을 이제부터 하나씩 풀어가 볼까요? 자, 그렇다면 사도세자의 비극에 어떤 인물이 또 얽혀 있었을까요? 아버지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려는 어린 정조의 눈에 불편하고도 거슬리는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할아버지 영조의 후궁 수계문 씨였습니다. 그녀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문 씨는 본래 그리 대단한 가문 출신은 아니었지만 빼어난 용모와 영민함으로 영조의 눈에 띄어 특별한 총애를 받게 되었습니다. 궁궐에 들어선 후 그녀는 놀랍도록 빠르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단순한 후궁이라는 위치를 넘어 영조의 두터운 신임을 등에 업고 궁중 권력의 주변부에서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마치 쥐도 새도 모르게 궁궐 깊숙한 곳에 뿌리내린 잡초처럼 그녀는 자신의 입지를 굳건히 다져나갔던 겁니다. 당시 궁궐은 사도세자를 둘러싼 복잡한 당쟁과 밀고 고변으로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노론과 소론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왕실의 안녕은 위태로웠고 음모와 배신이 난무하는 살벌한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죠.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수계문 씨는 자신의 입지를 다지는데 아주 능숙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영조의 최측근에서 사도세자에 대한 불리한 소식들을 접하고
때로는 그것을 영조에게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사도세자를 해하려 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녀가 사도세자의 폐세자 과정이나 그 비극적인 죽음과 알게 모르게 얽혀 있었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어린 정조의 눈에는 아버지의 고통과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영조의 총애를 받으며 위세를 떨치던 숙의 문씨의 존재 자체가 불편하고 거슬리는 살아있는 증인이었을 겁니다. 마치 아버지의 비극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그림자처럼 그녀의 모습은 정조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응어리를 남겼을 겁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정조의 가슴에는 뜨거운 분노가 차오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마침내 정조는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조선의 제22대 임금으로서 그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 죽음에 연루된 인물들을 하나씩 숙청하며 자신의 왕권을 확고히 다져나갔습니다. 그의 통치 초기에는 이러한 환국과 척신 제거가 중요한 정치적 과제였죠. 하지만 숙의 문씨에 대한 정조의 감정은 단순한 정치적 숙청을 넘어선 깊은 경멸과 응축된 복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의 발로가 아니었답니다. 오히려 왕으로서 자신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비극적으로 쓰러져간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치밀하고도 냉철한 정치적 계산의 일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숙의 문씨는 정조가 왕위에 오른 후에도 여전히 경거망동한 언행을 일삼았다고 전해집니다. 아마도 영조의 총애를 등에 업고 누렸던 지난날의 위세에 취해 어린 손자였던 정조를 여전히 무시하거나 심지어는 아버지 사도세자에 대한 불경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오만하고 도발적인 태도는 정조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모욕이자 아버지의 비극을 끊임없이 들쑤시는 행위로 비쳤을 겁니다. 정조에게 숙의 문씨는 단순한 후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아버지의 죽음을 묵인하고 조장했던 궁중 암투의 상징이었으며 자신의 왕권과 아버지의 명예를 위협하는 불순한 세력의 잔재였던 것이죠. 정조는 밤늦도록 아버지의 기록을 살피고 당시의 상황을 되짚으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을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슴에 품었던 아버지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자들에 대한 분노는 왕이 된 후 그의 정치적 행보를 이끄는 강력한 동기가 되었을 테니까요. 대신들과의 날선 대화 속에서도 그는 숙의 문씨를 처단할 명분과 정당성을 굳건히 확보하려 애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원한을 갚고 비극적인 역사를 바로잡겠다는 굳은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을 테니까요. 이처럼 숙의 문씨에 대한 정조의 처단은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왕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냉철한 판단 뒤에는 아버지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함께 다시는 그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굳건한 다짐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정조는 숙의 문씨를 어떤 방식으로 처단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잔혹한 처벌 속에 숨겨진 정조의 진짜 고뇌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정조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숙의 문씨를 처단했을까요? 왕위에 오른 정조는 비장한 각오로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죽음과 관련된 인물을 숙청하고 무너진 왕실 권위를 다시 세우는 것이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과제였죠. 정조에게 숙의 문씨는 할아버지 영조의 후궁을 넘어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존재였을 겁니다. 그녀의 교활한 언행과 궁중 내 영향력은 어린 시절부터 정조의 마음에 깊은 경멸감을 심어주었을 테니까요. 정조의 복수심은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왕으로서 정통성을 확고히 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며 나아가 조선의 미래를 위한 치밀한 정치적 계산의 일부였죠. 왕위에 오르자마자 정조는 조용하지만 끈질기게 숙의 문씨의 죄상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사도세자의 폐세자 과정에 연루되었고 세자를 모함하는 데 일조했을 것이라는 의심은 정조의 마음속에 이미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궁궐 안팎에서는 숙의 문씨의 오만하고 도발적인 언행에 대한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왕실의 어른으로서 품위를 지켜야 할 그녀가 새로 즉위한 정조를 향해 경멸 어린 시선을 보내거나
심지어는 불경한 말을 서슴지 않았다는 이야기들이 궁녀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을 테죠. 이러한 도발은 정조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왕실의 권위와 국왕의 위엄을 훼손하는 중대한 도전이었으니까요. 정조는 밤늦도록 아버지 사도세자의 기록들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영조실록은 물론 당시의 궁중문서와 대신들의 상소문까지 하나하나 되짚어가며 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진실의 조각들을 맞춰나갔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수계 문씨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을 겁니다. 그는 충직한 신하들과 은밀하게 논의하며 수계 문씨를 처단하기 위한 명분과 절차를 신중하게 마련했습니다. 단순히 감정에 휩쓸려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도와 왕실의 권위를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치밀한 전략이었죠. 대신들과의 날선 대화 속에서도 정조는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계 문씨를 처단하는 것이 단순히 과거의 복수가 아니라 왕실의 기강을 바로잡고 다시는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임을 설득했죠. 일부 대신들은 영조의 후궁을 직접 처단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표했지만 정조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아들이자 조선의 국왕으로서 이 비극의 고리를 끊어내야 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마침내 정조는 수계 문씨의 처단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 순간은 단순한 복수의 완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세자의 아들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온 세상에 천명하고 지난날의 비극을 바로잡으려는 한 왕의 처절한 결단이었죠. 정조는 수계 문씨에게 단순한 죽음 이상의 가혹한 형벌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신분을 철저히 박탈하고 왕실족보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린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 철저히 매장시키는 존재 지우기에 가까운 처벌이었죠. 이 잔혹한 처벌 속에는 정조의 깊은 분노와 함께 아버지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고뇌가 복합적으로 뒤섞여 있었을 겁니다. 그는 수계 문씨를 처단함으로써 사도세자의 비극이 더 이상 왕실의 약점이 아닌 새로운 왕조의 기틀을 다지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랐던 것이죠. 정조의 이 결단은 단순히 감정적인 복수심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과거의 비극을 청산하고 미래의 왕권을 확립하려는 복합적인 의지가 담긴 행위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완벽한 성군으로 기억되는 정조의 이면에 이토록 인간적인 고뇌와 냉철한 결단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겁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와 인간 본성의 양면성이 교차하는 이 지점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정조는 왜 이토록 가혹한 방식으로 수계 문씨를 지워야만 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정조가 수계 문씨를 역사 속에서 그토록 철저히 지워버리려 했던 이유는 단순히 개인적인 분노나 복수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는 자신의 정통성을 확고히 하고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예를 되찾으려는 한 왕의 고뇌 깊은 전략적 선택이자 시대적 소명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죠. 수계 문씨는 정조에게 단순한 할아버지의 후궁이 아니었죠. 그녀는 사도세자 비극의 생생한 증인이었고 그 아픈 기억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불편한 존재였던 겁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정조가 세우고자 했던 새로운 왕실의 권위와 사도세자가 무고하게 희생되었다는 명분 앞에 거대한 걸림돌이 되었을 테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정조가 보위에 올라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천명하려 할 때마다 수계 문씨는 궁궐 어딘가에서 여전히 영조의 후궁으로서 과거의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도세자의 비극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인물로서 정조에게는 아버지를 뒤주로 몰아넣었던 암울한 시대의 살아있는 상징과도 같았을 겁니다. 따라서 정조에게 수계 문씨를 제거하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벌하는 행위를 넘어 아버지의 죽음을 둘러싼 모든 불합리한 오명과 억압을 뿌리 뽑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강력한 선언이었던 셈입니다. 마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완전히 찢어내고 그 위에 새롭고 정당한 역사를 다시 써 내려가는 것과 다름없었을 테죠. 이러한 맥락에서 수계 문씨에게 내려진 존재 지우기는 정조가 얼마나 치밀하고 단호하게 자신의 왕권을 확립하려 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녀의 신분을 박탈하고 족보에서 이름을 지운 것은 왕실 구성원으로서 가졌던 모든 권리와 명예를 부정하고
사도세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 동시에 그 비극이 더 이상 정조의 왕권에 흠집을 내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던 것이죠. 정조는 이로써 자신이 사도세자의 아들임을 온 세상에 다시금 천명하고 그 정체성을 왕권의 가장 강력한 근간으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복수심 해소를 넘어 과거의 비극을 청산하고 미래의 왕권을 확고히 하려는 복합적 의지가 담긴 지극히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결단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성군으로만 기억되던 정조의 이면에 이처럼 냉철하고 때로는 잔혹하게 느껴지는 결단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한 인간의 깊은 상처와 역사적 책임감, 그리고 왕으로서의 사명이 어떻게 뒤섞여 이토록 복잡한 결과를 낳을 수 있었을까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지만 그 승자의 이면에도 이처럼 고뇌와 아픔이 서려 있음을 정조의 이야기는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결정이 옳고 그름을 떠나 한 시대의 아픔과 한 개인의 비극이 국가의 운명과 어떻게 얽혀 들어가는지를 우리는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정조의 수계 문씨 처단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잔혹한 기록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권력의 본질, 인간의 복합적 감정, 그리고 역사가 어떻게 재해석되고 기록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완벽해 보이는 성군조차도 개인적인 비극과 역사적 책임 사이에서 얼마나 고뇌했는지를 보여주며 우리에게 인간과 권력의 양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울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크고 작은 역사적 사건 속에서 개인의 아픔과 집단의 목표가 충돌하는 순간들을 목격하곤 하죠. 정조의 이야기는 그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지도자가 어떤 선택을 내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보여주는 귀감이 됩니다. 정조의 치세가 조선 후기 개혁의 꽃을 피웠지만 그 이면에는 아버지를 향한 사무치는 슬픔과 그 슬픔에서 비롯된 단호한 결단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역사는 이처럼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의 감정 또한 하나의 색깔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정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주죠. 성군에 피할 수 없었던 그림자, 그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정조의 개혁이 어떤 난관에 부딪혔으며 그가 꿈꾸었던 이상적인 조선은 과연 완성될 수 있었을지 또 다른 흥미로운 역사적 미스터리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